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왔죠. 잘 나와서 시장이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나서 그거를 좀 뒤집어 올리면서 어제 상승 전환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그런 영향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시가는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었고, 이후에도 장 초반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임으로써 코스닥 0.6% 올라가고, 코스피도 삼성전자를 5장에 좀 끄집어 올렸죠. 그러면서 지수는 좀 올려놓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단순하게 딱 지수로만 보고 보면 시장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참 최근 시장을 보면은 정말로 까다롭기 그지없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늘 물론 시장에 주도주도 나왔고 돈도 많이 쏠리는 종목 두세 개 종목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어찌됐든 치고받고 했으면은 매매는 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던 시장이긴 하겠지만은, 참 이거 산업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거를 해 드릴 때는 명확한 근거와 방향성이 존재를 했지만은, 지금은 명확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해서 보기보다는 명확한 주도주가 뭔지에 대해서 탁 찍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적절한 포지션이 포인트가 왔을 때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로 가서 그런 건지 아무튼 시장이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러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각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 종목을 다 던져버리기도 애매하고 종목을 주워 담기도 애매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들고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들고 가라. 그냥 들고 가라. FOMC 머지 않았지만 FOMC에서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뷰는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FOMC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시장이 좀 정리정돈이 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이 워낙 오래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가 회복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거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 수출 데이터와 2차전지 셀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악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이를 선반영했고, 2차 전지는 또 이 하락으로 선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정리 정돈이 좀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런 시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모호할 수밖에 없는 현 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로봇계 인수 추진 NIG 넥스원, 시장에서 과연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방산주 자체의 밸류로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현 시장 분명히 주도 섹터가 심히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 테마는 있죠. 한동 관련주에서 이정재 여자친구인 임세령 회사인 대상홀딩스가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또 이정재 씨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와이더 플래닛이 또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제가 바닥권에서 위직이라든지 MP라든지 덱스터를 뽑아 놓으면서 코인 관련주들이 올랐으니까 예전에 P2On 종목군들과 이런 종목군들 순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두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늘의 급등은요, 이런 부분은 그냥 운입니다. 운. 제가 볼 때는 운이에요. 천운이라고 하는 거죠. 잘 팔고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애플의 뭐 비전 프로라든지 CES가 다가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앞당겨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다시 이쪽 섹터를 보기는 좀 애매해져 버린 거죠.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고 말아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다 보니 뭐 시장 당일 이슈가 있고, 이슈가 만들어져서 뭐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장 피곤한 흐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종목을 볼 때는 좀 기다려서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키워드를 가진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뭡니까? 과거에는 HBM 관련된 이슈가 가장 강력한 키워드였다면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강력한 키워드가 되고, 이 키워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백업 일정과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STO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갤럭시아 SM은 급락을 했지만은 장중에 서울옥션과 K옥션은 또 상승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일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12월 뭐 중으로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이런 STO 시장의 승인이 나올 것이고, 12월 25일이 되면은 일본의 STO 거래소가 개장을 하게 된다라는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 하락을 할 때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뭐 팹리스 종목군들 계속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순환도 하고 하는데요. 명확한 상승의 근거가 매우 약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1등주가 많이 올라와서 쉴 때 2등주, 3등주, 4등주들의 순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1등주가 빠지고 날 때 그런 3, 4등주들은 동반해서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1등주만 올라가고 3, 4등주들이 반등을 못하면서 끝까지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펀더멘탈이 확실하지 않고 이슈가 불분명한 종목군들에서 그런 게 자주 발생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 오늘 올라온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퀄리타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오픈엣지라든지 종목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장주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대장주에 최대한 압축하고 또 압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듯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까다롭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 이것은 정말로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잘 마감이 되었고요. 오전부터 뭐 이미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가 좀 넘었었는데 오후 들면서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위로 더 막 치고 가지는 않을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 보면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거의 33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수를 좀 올려놨는데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 빠졌다가 뭐 지수가 동반해서 좀 빠졌죠. 그나마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와서 이 정도나 지수는 버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주 미증시 상승 마감 가운데 국내 코스닥도 코스피도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닥은 850피를 도전하는 구간에 근접했고 코스피는 2550을 향해 가는 모습에서 양 증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현 시장 시황적으로 글로벌하게는 FOMC를 앞두고 내일 발표될 CPI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국내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CPI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FOMC 금리 동결로 그냥 못 받고 봐도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년 3월 금리 인하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보면 될 것 같고, 차라리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게 진행되는 게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나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수야 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과 셀트리온이 살린 것이고, 금일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LIG 넥스원 로봇계가 주도주였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진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의 종목들은 쉽게 손이 안 가는 구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관심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수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아닌데, 예? 저는 지수를 보수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수를. 근데 반도체 HBM의 경우 너무 많이 미래의 기대치를 당겨다 써버리고 위로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생각을 하면 별로 손이 잘 안 가는 거고요. 투자로. 그리고 뭐 뜬금없이 뭐 오늘 고영 올려치는 거 봤을 때는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저 밑에 깔려있는 후발주까지 끄집어 올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관점에서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12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대충 쭉 훑어보면서 와, 양극재 정말로 안 나가는구나. 셀 정말로 많이 꺾였구나. 지난달에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더 최악이구나. 그럼 4분기는 당연히 3분기보다 최악이겠구나 라고 일단은 보여지죠. 근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는 만약 4분기가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의 바닥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시나리오에 넣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는 미래의 또 이익을 끄집어 당겨놨고 그 이익을 증명해 줘야 될 HBM 장비주들의 시간이고요.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셀 기업들은 이번이 정말로 최악인지 다음 분기가 최악인지 이거를 판단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자, 그렇다고 로봇 섹터의 대장주들의 퍼는 어떨까요? 두산 로보틱스 퍼로 따지니까 488배가 나옵니다. 아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 라는 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코스피 200을 편입시키고 이게 이제 거대 기관이라든지 외국에서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하나가 찍히게 되면은 코스피 200 편입, 그 다음에 MSCI 편입시키고 뭐 FTSE 다 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 다 편입시키면서 물량을 떠 넘기게끔 하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고평가 저평가의 논리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이들 수급주 대장주들의 상승시 패턴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퍼가 500백은 1100원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소 부담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오늘 LIG 넥스1의 이 로봇 기대감에 의해서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뭐 10만원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따 차트를 한번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쉽게 공략하기가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상승하고 쌍봉 그리고 떨어질지 이걸 또 돌파하고 한 차례 파동을 더 줄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보고서 해야 되겠죠. 참 이러다 보니 투자로 보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현재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시장을 보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황에 대해서 글로 정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다소 까다롭다라고 해야 될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시 반도체, HBM,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그 안에서 박스권 순환매가 고용에서 좀 나왔는데 급락했던 시총 좀 되는 종목을 끄집어 올리는 느낌인데 거래대금 많이 오늘 좀 붙어주면서 장 막판에 좀 올라 20%까지 좀 올랐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시장의 이제 시나리오는 그거죠. 뭐 리노공업이 올랐던 것처럼 소량 다품종 생산하는 종목에서 리노도 이제 테스트 러버 소켓을 하니까 글로벌적으로 온디바이스 AI로 가게 되면 테스트를 해야 될 빈도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리노공업이 상승했고 고용도 그에 따른 테스트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이 올라간 겁니다. 뭐 리노공업하고 뭐 이제 시장에서 만든 논리는 똑같이 올라갔는데요.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갭 많이 뜨고 그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글로벌 종목 중에 보면은 암홀딩스만 최근 유독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죠. 온 디바이스 AI. 첫 번째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AP 관련 글로벌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암홀딩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같은 팹리스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내년 2월에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이미 나온 상황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겠죠. 조정을 받으면 이런 건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은 저는 과밸류에이션 이미 넘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정 받으면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전액 관련해서도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좀 꺾였는데요. 사실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았던 쪽은 소형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전액 쪽에 출고가 많아서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전액 시장의 쇼티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미국은 쇼티지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 쪽에 뭐 수출 데이터 조금 빠그라지고 뭐 한다라고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의 쇼티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STO 관련주는 금일 급락을 했는데 많이 올랐으니 당연한 거다. 기본적으로 이런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음봉 3개는 두드러 맞은 다음에 종목을 보는 게 좀 편할 거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2음봉, 3음봉 매매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특정 이평선을 기준으로 갭을 메우면서 가는 게 정석적인 패턴이다 생각이 들고요. 로봇계,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한 LIG 넥스원이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임박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내일 오전 예를 들어서 뭐 갭이 낮게 떴을 때 이제 좀 상한가 아래 구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과한 프로그램 매도가 없다면은 일정 부분 좀 봐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갭이 높으면 당연히 쳐다도 보면 안 되죠. 갭이 너무 높으면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럼 얼마나 올라갈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6개월 뒤에 인수 확정이고 6개월 뒤에 그 다음에 방산 업체가 로봇밸류로 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는 차이가 천정부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뒤엎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관련 동반된 종목군들의 시총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시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가 급등이냐 아니냐가 저는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뭐 현물에서는 LIG 넥스원 매매를 했고, 주식 선물도 이거를 가지고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로보티즈 이따 차트를 좀 보겠는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은 대량 생산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양자암호 관련된 엑스게이트 이건 차트 부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뭐 위직 스튜디오 와이더 플래닛이 오늘 점상을 가면서 위직도 점으로 좀 올라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MP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저는 사지는 않았지만 주식하면서 이런 거는 운이라는 게 따랐을 때 생기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정말 어쩌다 한번 발생을 하는 이벤트가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정재가 아니었으면,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이게 점상 갈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점상 못 갑니다 이거. 10% 올라가기도 어렵죠. 아니 5%도 안 오를걸요. 5%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슈에 이정재가 붙어버리니까 점으로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늘 보면 뭐 상한가 와이더 플래닛 관련된 이정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대한제당 뭐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의 질적인 걸 보면 LIG 넥스원 빼고는 다 질적으로 별로였습니다.
뭐 오늘 거래대금 압도적으로 이제 뭐 LIG 넥스원이 다른 종목 대비 좋았죠. 그래서 LIG 넥스원은 시장의 주도주였고, 엑스게이트도 시총과 유통 가능한 물량을 대비해서는 시총 대비해서 정확히 3바퀴, 4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셌고, 오늘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이 지수를 올리면서 움직임을 가졌던 하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특별한 종목군들 섹터를 구분해서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 이런 거는 거의 뭐 정석적인 플레이가 좀 있는데요. 이런 구간이 있죠. 시가를 이렇게 갭으로 띄워냈고, 여기 고가가 있고 여기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뭐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제 11만원의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갈 때 매수해서 뭐 적당한 수준 시가 근처에 매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주식 선물은 위에서 올라갈 때 매도로 때렸었고요. 밑에서는 이제 아래에서 11만원 근처에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가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뭐 작게 한 4%좀 안되게 4%좀 안됐던 것 같은데요. 합산해가지고 분할로 매도를 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충분히 봤어도 되지 않았나, 복귀를 해보니까 충분히 봤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각각의 구간들이 있겠죠. 오후장에 특히 이런 구간들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가는 흐름에 상한가를 예상을 하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워낙에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의 흐름이 약간 좀 애매해서 이게 상한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판단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해서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월봉 기준상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신고가를 만들고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한 10분 정도는 아마 매매를 당연히 안 하고요. 이거 시가에는 당연히 보지는 않고 한 10분 정도 체크를 좀 해보고 방향이 어디로 갈리는지를 한번 봐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시가가 약하게 떠서 이렇게 뭐 살짝 올랐다 쭉 밀리면은 이런 구간들이 강하게 지지받고, 여기에서 매물 맞고 깨진 자리에서 지지 반등, 지지 반등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지했던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내려왔을 때는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을 일단 뭐 내일 안 볼 수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한 번씩 기준봉이 빵 나오면은 땅 잘 올라가는 흐름 좀 보였는데, 이 구간에서 오늘 신기하게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슈가 뭐 그렇게 좋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하게 좀 상한가를 갔는데요. 시간에 이제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돼서 좀 아쉽고, 만약에 시간에 빠져가지고 좀 밀렸으면 이런 구간들 올라오는 라인 맞춰서 좀 볼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 종목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틀 건지, 살짝 올렸다가 만약 밀리더라도 이런 박스권 돌파한 자리는 강한 지지 구간이 나중에 좀 돼주겠죠. 그래서 체크해 놓고 종목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는 좀 BM이 계속 수혜를 좀 받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BM은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아주 강력한 저항이 존재를 합니다. 정말 올라가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구간들을 또 다시 트라이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지켜는 보고 있고요. 좀 지켜는, 설마 이걸 다시 올라온다면은 뭐 지수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매수 매도 의미로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 방향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롱으로 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올라오게 되면 숏포지션으로 보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지수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는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지켜는. 자, 그 외에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은 힘할 테기가 정말 없네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삼성 SDI라든지 셀 기업들 여전히 못 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BM만 지금 나홀로 강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33조, 35조 넘어가게 되면 강력하게 더 깨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섹터와 같이 가야 되니까 오늘 NKM이 이제 뭐 최대 저항권이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렇게 윗골을 줬던 이런 구간까지 좀 올라오면서 저항을 맞았는데 이 자리는 당연히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뀔지 좀 계속 기다리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구간들은 다 걷어내고 안착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우려 AI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코어라인 소프트라든지 종목들 계속 의료 AI 쪽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수가 부분에서는 JLK가 제일 수가에서 안정적인 부분이고 타 검사 진단 쪽은 의료 수가가 4단계를 부여받아서 고작 3,000원 뿐이 못 받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JLK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해서 JLK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주반도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깊게 받을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워낙 대장주라 또 여기서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올려버릴 수도. 보유를 하신 분들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신규는 당연히 조정을 좀 깊게 받아야 볼 수 있는 자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이징랜드라든지 사실 뭐 가온칩스라든지 지금 구간에 이런 종목군들을 볼만한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종목군들을 볼 만한 종목이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뭐 기판이라든지 종목군들 뭐 여러 종목군들 다 있는데 지금은 좀 뭐가 수급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매물 쪽으로도 다 애매하다. 이쪽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STO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좀 밀리죠. 최소한 음봉 3개 이상 볼 생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일단 뭐 11선 내일 맞을 건데 11선을 깨고 떨어졌을 때 15분봉으로 쭉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은 뭐 이런 자리들이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긴 한데 내려오면은 한번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길적 반등은 이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 위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IT센이라든지 이 거래소 관련해서 종목군들 얘도 체크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정보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거래 2천억짜리를 터쳐 놓은 상태에서 지금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일이 단기 과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단기 과열에서 많이 떨어뜨려 준다면은 저는 아마 내일 한번 이 종목은 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는 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전략을 만들어서 좀 봐볼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 로봇 관련해서 이제 오늘 뭐 로보티즈라든지 고용도 어찌 보면 로봇 플러스 반도체이기 때문에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사실 LIG 넥스원이 좋아서 올라간 거지 나머지가 뭐 좋아서 올라갔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와이더 플래닛이 점상을 갔죠. 시가총액이 400억 분이 되지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400억 분이 되지 않은 종목이라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요. 이정재가 대표로 있고 400억짜리 종목에 작업이 들어와 버린 흐름이죠. 지금 상한가가 저 밑에서 한방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요. 제가 과거에 비덴트라는 종목을 2015년도에 15년도
2018년도 정지 먹고 2018년도네요. 2018년도에 제가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2018년도 이때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에 누가 전환사채를 투자해서 들어온 줄 아세요? 이때 이정재와 정우성 각각 50억씩 여기서 딱 들어와가지고 딱 해서 엑시트 잘 하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이정재, 정우성 뭐 투자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스타트가 와이더 플래닛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어찌됐든 이제 완전 한동 관련주의 찐 대장주가 돼버린 거죠. 찐 대장주가 이제 바뀌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 점상을 몇 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점상에 4억 5천만 원뿐이 지금 물량이 안 나왔는데요. 좌우지간 이거 무지하게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와이더 플래닛 무지하게.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